8월 20일, 과거의 오늘, 짧지만 강렬한 역사 이야기 타임노트와 함께합니다. 체코슬로바키아를 향해 수많은 탱크와 병력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막으려 했던 것은 전쟁이 아니었습니다. 자유와 개혁의 움직임이었습니다. 1968년 8월 20일, 오늘의 이야기는 프라하의 봄입니다. 1968년 당시 체코슬로바키아는 소련의 영향 아래에 있던 공산주의 국가였습니다. 그런데 그해 초 알렉산데르 두브체크가 공산당 지도자가 되면서 변화가 시작됩니다. 검열을 완화하고 언론과 사회의 자유를 확대하려는 개혁이 추진됐습니다. 사람들은 이 변화를 프라하의 봄이라고 불렀습니다. 하지만 소련은 이 변화를 불안하게 지켜봤습니다. 체코슬로바키아의 변화가 다른 동유럽 국가로 번질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소련은 두브체크 정부에 개혁을 늦추라고 압박했습니다. 하지만 두브체크는 개혁을 완전히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1968년 8월 20일 밤 소련이 주도한 바르샤바 조약기구군이 체코슬로바키아로 진입하기 시작합니다. 소련군을 중심으로 폴란드와 헝가리, 불가리아 등의 병력이 침공에 참여했습니다. 체코슬로바키아는 갑작스럽게 군사적 점령을 맞게 됩니다. 그런데 이 침공에는 한 나라가 빠져 있었습니다. 바로 동독이었습니다. 동독군도 침공에 참여할 예정이었지만 직접적인 국경 진입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1938년 나치 독일의 체코슬로바키아 침공이라는 기억이 아직 남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동독은 직접적인 전투 병력 대신 병참과 지원 역할을 맡았습니다. 그리고 8월 21일 새벽 탱크와 병력이 수도 프라하로 들어옵니다. 거리에는 무장한 외국군이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시민들은 쉽게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거리로 나와 탱크 앞에서 항의했습니다. 국기를 들고 점령군에게 말을 걸었고 도로 표지판을 바꾸며 군인들의 이동을 방해하기도 했습니다. 무장한 군대에 맞서 시민들은 주로 비폭력적인 저항을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100명이 넘는 시민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소련군은 결국 두브체크를 비롯한 체코슬로바키아 지도자들을 모스크바로 데려갑니다. 개혁은 점점 후퇴했고 검열과 정치적 통제가 다시 강화됩니다. 이후 체코슬로바키아에서는 이른바 정상화가 진행됩니다. 하지만 시민들의 저항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라디오를 통해 상황을 알렸고 거리에서는 평화적인 저항이 이어졌습니다. 군사력으로는 도시를 점령할 수 있었지만 사람들의 생각까지 점령할 수는 없었습니다. 두브체크는 한동안 공산당 지도자 자리를 유지했지만 결국 1969년 4월 자리에서 물러납니다. 프라하의 봄은 사실상 막을 내렸습니다. 프라하의 봄은 소련의 군사력 앞에서 좌절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질문을 남겼습니다. 한 나라가 자신의 방식으로 변화할 수 있는가? 그리고 소련은 그 질문에 탱크로 답했습니다. 1968년의 프라하에서는 자유를 요구하는 사람들이 탱크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21년 뒤 1989년에는 동유럽 곳곳에서 다시 자유를 요구하는 사람들이 거리로 나왔습니다. 그해 11월 베를린 장벽도 무너집니다. 프라하의 봄이 이 변화를 직접 만들어낸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날의 경험은 동유럽 현대사에 깊은 흔적을 남겼습니다. 1968년 8월 20일 밤 체코슬로바키아를 향해 탱크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프라하의 거리에는 외국군과 탱크가 들어섰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자유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프라하의 봄은 결국 좌절됐습니다. 하지만 그 봄이 남긴 질문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자유를 원하는 사람들의 마음까지 탱크가 멈출 수 있을까? 그리고 21년 뒤 유럽은 다시 그 질문에 답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 타임노트와 함께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은 다음 여정을 위한 큰 힘이 됩니다. 내일도 함께 만나요.